기후변화, 이거 뭐 이제 전 세계의 숙제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진짜 싸움은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여기, 이 도시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한국의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기후위기라는 큰 그림에서 시작해서요. 쭉 따라 내려와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도시의 현실까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 겁니다. 이 5단계만 잘 따라오시면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럼 첫 번째 장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지금 지구가 우리한테 보내는 경고등, 이게 얼마나 밝게 또 얼마나 시끄럽게 울리고 있는지 그 시급한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폭염, 홍수, 이건 뭐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잖아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모두가 직접 겪었던 일들이죠. 이제 이런 이상기후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이변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1.5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기후정책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이 숫자 안에 어떻게든 묶어두지 못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거다. 이게 과학자들의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정말 거대한 질문이죠. 한 나라 전체가 이 엄청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한다는 걸까요? 자, 이 질문을 딱 품에 안고 이제 시선을 전 세계에서 딱 한 나라, 바로 우리나라, 한국의 대응으로 한번 옮겨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한국은 이 거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연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까요? 그 국가 전략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2015년에 파리협정에 서명한 이후로 불과 몇 년 사이에 선언하고 법으로 만들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이 됐습니다. 기후 대응이 더 이상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과제가 되면서 정책 추진에 엄청난 속도가 붙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죠.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국가계획은 딱 4가지 핵심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산업혁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도시와 이동수단의 변화, 마지막으로 순환경제까지. 그러니까 사회 전반의 구조를 그냥 통째로 바꾸겠다는 아주 큰 그림인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거창한 국가계획, 과연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도시에서는 어떻게 실현되고 있을까요? 이제 현장으로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핵심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탄소 중립,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배출하는 탄소만큼 숲을 가꾸든 기술을 쓰든 해서 다시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 서울과 부산, 이 두 도시를 비교해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기후 대응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죠. 수백만 시민이 매일 부대끼며 사는 서울은 당연히 건물과 교통에 집중해야 하고요. 반면에 거대한 항구가 있는 부산은 산업, 특히 해운 분야에서 해법을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도시의 특성에 맞는 그런 맞춤 전략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바로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최대 산업도시인 울산. 배출량의 거의 전부가 산업공정에서 나오잖아요. 반면에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은 수송, 즉 교통이 문제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모든 도시에 똑같은 해결책을 들이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각자 자기한테 가장 큰 숙제부터 풀어야 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보고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지역의 노력이 그냥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라 국가 전체 목표 달성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바로 이 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중요한 임무를 맡은 우리 지방정부들, 그 현장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어떤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지 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고요.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압도적인 1위가 뭐죠? 바로 예산 부족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실행할 돈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책을 밀어붙일 권한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이 도넛 차트를 보면 문제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죠. 결국 뭐예요? 돈과 권한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전체 어려움의 무려 70%를 차지해요. 이건 뭐 의지는 넘치는데 손발이 꽁꽁 묶여 있다는 현장의 아주 절박한 목소리나 다름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꽉 막힌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마지막 장에서는 그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해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방정부가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판을 제대로 깔아주라는 거죠. 결국엔 뭐예요? 안정적인 예산 지원, 실질적인 권한 부여,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시스템. 바로 이 세 가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지역의 창의적인 실천이 탄소 중립을 향해 달려가는 엔진이라면 그 엔진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만드는 연료는 바로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라는 거죠. 이 둘은 절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지역의 혁신, 분명 강력한 엔진입니다. 하지만 그 엔진을 제대로 밀어줄 국가 차원의 지원, 즉 연료가 없다면 과연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이 엔진과 연료의 균형을 앞으로 어떻게 맞춰나갈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